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히 하시고요. 오늘은 언제나 우리 멸콩TV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귀한 시간 내주시는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일단 다른 여러 이야기들 하기 전에 네.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금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 이 관련된 소식을 오늘 방송 마지막에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또다시 의총회 장동혁 대표 흔들고 이러자 저러자 하는 상황을 두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좀 어떻게 이 국면을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박사님 말씀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정치가 아주 잘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들 배지를 달아가지고 네, 네. 이게 한 3선 의원 정도 되면요. 한 10년 이상 이제 국회의원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정치 입문 어렵게 통과해서 당에서 뭐 시어머니 시누이 밑에서 시집살이 하듯이 초선 지내고 그리고 때로는 야당일 때는 정말 저격수 소총수 노릇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상체기도 좀 나고 닦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재선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치가 진짜 어떤 건지 결정적으로 몸을 던질 때 그 선배들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또는 정말 인내하고 참을 때 어떤 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삼선 고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선 정도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 맡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또 3선 이상은 당 중진 의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3선 이상을 한번 면면을 보세요. 네. 지금 3선이라고 하면 네. 지난번 한동훈이 설칠 때 그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초선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무슨 자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무슨 정치 기반을 가지고 된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네. 그 다선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영남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권 가진 사람한테 줄 잘 서가지고서 쉽게 공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별로 겪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선거 때 또 줄 잘 서가지고 공천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이라도 생물학적 나이로는 한 40대라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3선은 제가 보기에는 그저 초선이나 또는 1.5선 정도에 불과하다. 네. 정치 경력의 일천함이나 또는 치열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당의 최다선이 6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6선이 제가 기억하는 정치판에서는 재선만도 못한 6선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6선이 주호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6선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그게? 하여튼 그렇고 저는 특히 이제 지난번 총선 2024년 총선을 생각하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전에 한동훈이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네. 이 한동훈이는 국회의원 경험도 한 번 없었던 자입니다. 이 자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초선 재선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다선 의원들도 전부 다 한동훈이한테 딱 줄 섰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공천권 때문 아닌가요? 공천권 때문이죠. 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 비상대권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 공천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정만 한번 써도 인상만 한번 써도 바짝 쫄아가지고서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왜 이러냐? 이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내 총선 때 공천은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국회의원 공천권 가진 대표 아니잖아. 이게 결정적 그렇죠. 이유겠죠. 예, 6.3 선거 끝나고 사라질 대표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임기 다 채워봤자 앞으로 1년 반 있으면 그만둘 대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네 공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동혁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아주 잘못된 그 공천 제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참 신기묘사한 무슨 전략을 내놔도 시큰둥할 거예요. 또 아무리 윤리를 통해서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해도 지그들끼리 모여서 픽픽 웃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총선 때까지의 대표로 우리 당원이 만들자. 그러니까 이번 6.3 선거 후에도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표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1년 반 후에 이제 임기 다 돼서 전당대회 할 때 있잖아요. 다시 나와야죠. 그때 다시 나가면 돼요. 다시 나가서 다시 당대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결의. 또 뭐 전당대회는 결국은 당신과 민심이 결합돼서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당원들의 의지가 그렇게 모아져 가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다시 당대표 재선해가지고 총선 공천권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도 너희들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렇게 우리가 미리 좀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박사님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네네.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져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전당대회 나오면 또 대표 된다. 네, 지금 구도로는 그렇죠. 이 말을 예. 그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 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기사가 수십 개가 쏟아졌는데 네네. 저도 박사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아, 예. 국회의원들 너네들 제발 장동혁 좀 그만 무시해라. 그만 괴롭혀라. 지방선거 끝난다고 사라질 사람 아니다. 우리 당원들이 직전 대선 주자를 패대기 치면서까지 장동혁을 대표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방선거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장동혁과 맞잡은 손을 우리 당원들 쉽게 놓지 않는다. 네. 총선 공천도 장동혁이 한다. 예. 그러니 조심해라라는 경고의 의미로 제가 그 인터뷰를 일부러 작정하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당권파가 뭐 오만하다 어쩌다 뭐 별의별 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중에 비하인드를 풀어드릴 텐데 예.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해찬 쫓아나라라는 말도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 기사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가 총선까지 살아남으면 절대 공천 못 받을 일부 의원들이 장해찬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근데 예. 저 쫓아내라는 이야기 해도 되는데 예.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마지막 뭐 어떤 당내 총의를 모으는 의총에서 꼴랑 장해찬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인가요, 박사님? 아니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그 정치적 무게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사실 당직자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거예요. 네. 두 가지 의미에서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 첫째는 뭐 백보양보해서라고 이제 가정으로 했지만 질 경우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당내 현직 의원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고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직자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정치판에서는 제가 뭐 조금 이런저런 정치 선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본 거를 종합을 해보면 역시 정치판에서는 이건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전문 용어인데 또 오해하실까봐 조금 불안하네요. 제일 잘 통하는 게 협박이에요. 아, 네. 지금 오세훈도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정치학에서도 이건 아주 고전적인 명제입니다.
설득해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판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정치인들이 다 자기 곤조 강하고 네.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과 좋은 말에서는 안 통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이른바 협박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 협박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총선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협박이 돼. 가만히 있어도 위협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총선 공천권이 국회의원들이 계산이 빤하니까 뭐 장동혁이 아무리 세봤자 어차피 우리 공천 때는 저 대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그 협박도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또 자유파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는데 우리가 가서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들 거야. 다음 총선에 장동혁이 공천권 행사하도록 우리가 만들 거야. 근데 이게 그냥 하는 흰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원들과 지지층들의 기류나 분위기를 느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난 한 서너 달 사이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어쨌든 지지율 1위를 기록해 왔잖아요. 그럼요, 장동혁 대표. 이거만큼 센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 배지들은 보통 때 같으면 야 장동혁이 뭐 확실한 1위 대권 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딱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네. 장동혁이 무슨 대권 주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아직 3년 반이나 남아있다.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번 지방선거 지면은 없어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들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주 엄정하게 그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해도 이정현이는 좀 겁을 낼 겁니다. 그래도 진짜 겁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 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연임시켜서 총선 때의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이 비로소 쫀다. 그리고 줄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장동혁 대표의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총선 공천권이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답답해도 배지를 못 떼요. 지방선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조를 확립해 나가고 대여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당 투쟁이라는 신조어를 밀고 있거든요. 대당 대표 투쟁. 예. 저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물고 뜯고 하는 저 집요함으로 이재명 공격했으면 저 사람들 다 스타 국회의원 돼 있어요. 저런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모진 시련을 겪은 장동혁이 총선 공천을 하는 대표가 되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장동혁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늘 지금 비공개 의총에서도요. 제가 의총 참석한 몇몇 의원님들 전화 통화를 받고 하는 말인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수모와 공격을 장동혁 대표가 묵묵하게 받아내고 있대요. 네, 네. 그거 생각하면 참 목도 메이고 안쓰럽고 불쌍할 정도인데요. 이런 장동혁 대표를 우리까지 흔들면서 장동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건 안 하냐 이러지 말고 일단 총선 공천하는 대표로 연임시켜야 된다. 장동혁 총선 공천, 장동혁 대표 연임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그렇게 여유 있고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요. 사실 이 국회의원들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또 무슨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오세훈이다 뭐 한동훈이다 뭐 이런 자들 말이죠. 이재명이한테 찍소리나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재명이한테는 아예 무슨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들이. 이런 자들이 그냥 장동혁 대표한테는 입만 열면 장동혁을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찌질하다, 정말 못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못나기 짝이 없는 이 자들이 네. 한 20-30명 모이면 대통령을 탄핵한다니까. 아주 그냥 정말 못나기 짝이 없는 이 자가
한동훈 이자가 그 공천권을 쥐는 순간 뭐 완전 그 당시에 보면 한동훈 독재를 하잖아요. 네. 당내에서. 그리고 사사건건 대통령 부부와 맞짱 서고 그걸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정말 그 못난 자들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20-30명만 모여서 칼을 휘둘러도 대통령이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 자들이 스스로 고개 숙이고 쫄아서 줄서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의총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방송 마지막 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뽑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는 아직은 총선 공천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만들어줄 때 비로소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은 그까지 가기 위한 정말 인내와 시련의 길이다. 우리도 그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민의힘 선거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김태흠 지사는요. 네. 공천 접수 안 한 게 나 오세훈이랑 같은 뜻 아니다. 내가 충남지사로서 대전 충남이 통합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기다린 거고 끝내 그게 안 되면 다음번 추가 공모 때 난 신청한다 네. 라고 입장을 냈어요.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김태흠 지사가 충남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잘 나오거든요. 네. 나 오세훈이랑 같이 묶지 마라 라고 시급하게 우리 당원들에게 이 SOS 메시지를 던진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김태흠 지사의 태도가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어떻게든 그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광주 전남 통합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네, 끝났죠, 사실. 그런데 예, 여기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이 통합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들러리 세운 것이 대전 충남이고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 충남은 이런 식의 들러리 쓰는 행정통합, 졸속통합은 안 돼. 하고 사실은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이 최종적으로 폐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충남도의사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지금 후보 등록을 안 한 것이니까 저는 뭐 그 태도는 오히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 경우에는요. 대구 경북도 대전 충남과 비슷하게 이거 들러리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 대전 충남과 비슷하게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네. 문제는 대전 충남은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고요. 네. 대전 그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법안이 네. 광주 전남 법안과 네. TK와 대전 충남 법안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졸속적인 들러리 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들러리 쓰는 거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대응에 있어서도 이번에 대전 충남이 훨씬 더 올바르게 잘 대응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지금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는 순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충남도의사 공천 신청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차제에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물론 대구 경북에 출마자들은 다 공천 신청을 했지만 네. 국회의원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직 입장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좀 빨리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이나 정치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이거 결국 민주당이 안 해줄 것 같다. 안 해주죠. 왜냐하면 하게 되면 그 통합지자체 20조를 줘야 돼요. 네. 근데 광주 전남에는 20조를 준대요. 자기들 네. 지지 기반이니까. 네. 근데 막상 대구 경북에도 20조 주고
대전 충남에도 20조 주려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 20조 준다고 민주당 찍겠어?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이간책으로만 쓰고 어떤 핑계 대고 안 해주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본심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을 내놓던데 그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다 더해서 이번에 대구 경북 통합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고 좀 분위기를 띄운 게 네. 예전에 지금 시장 그만뒀지만 홍준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출마자들 중에는 주호영이가 그걸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얄팍한 이 정략적 선거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통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오래 정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인지도를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다선이라고 하는 또 지금 국회부의장 하고 있는 주호영이가 지가 제일 유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대구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경북에 가서 펴달라 그러기 쉽지 않고 경북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펴달라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대구 경북이 뭐 한 식구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주호영이 같은 자의 얄팍한 정략적 계산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은 안 한다. 우리가 정권 잡은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빨리 끝을 내야 돼요. 이걸 선언을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저 정북주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서 흔들어댈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전략적 뭐 의견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놓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걸 국민의힘과 보수 이간책으로 쓰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론인 것 같고요. 부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네. 박형준 시장이 삼선 도전 7사표를 던졌는데 네.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를 흔들지도 않고 이제는 좀 당이 통합해서 네. 똘똘 뭉치자라는 이야기가 주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오세훈의 길과 박형준의 길이 미묘하게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갈라졌어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사님? 예,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는 사실 바늘과 실 같은 관계였어요. 그동안 정치판에서. 원래는 그렇죠. 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뭐 학연으로도 얽혀 있고 그래가지고요. 또 고대 라인들인가요? 고대 라인이고 고등학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또 아마 박형준이 1년 선배인가 그럴 텐데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또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뭐 수요 모임이라고 하는 이 초선 모임에서 또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가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두고서 다시 당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장 나가서 첫 번째 서울시장 되는데 네. 그때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가 있는 오세훈이를 다시 서울시장으로 영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당시 박형준이 예, 원희룡이 이런 소장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은 벌써 한 정치판에서만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박형준이가 부산시장 될 때 재보궐선거로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기죠. 어떻게 보면 재보궐 동기. 네. 그렇게 그때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이지만 그 윤석열 바람을 등에 업고서 두 사람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직후 그래서 탄핵당해서 헌재 재판받을 그 무렵에는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이가 같이 반 윤석열 성격을 뗐어요. 그 당시에는 오세훈하고 박형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당 소속 그 단체장들 네. 12명이 전부가 다 그랬어요. 네. 이철우 지사 빼놓고. 네, 네. 맞아요. 이철우 지사 유일하게 이철우 지사 빼놓고 다 계엄 잘못됐다. 이거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세훈이는 끝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륜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세훈이와 그 한동훈이하고 거의 같은 기조로 네. 하면서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압박하고 흔들어대고 있는 이 반란군의 수계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한 1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부터 오세훈과 박형준의 행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정도 사이에 박형준의 입에서 이를테면 전륜 요구라든지 또는 장동혁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뜬금없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당내 호응이 너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 시장 측에서 부산의 박형준 시장에게 SOS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같이 해달라. 음. 왜냐하면 지자체장 2명이 같이 나서면 파급이 크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박형준 시장 측에서 우리는 대표 사퇴 메시지 낼 생각 없다라고 선을 딱 그은 걸로 저는 네.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길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네. 갈라졌는데 우리 이제 이 갈라짐이 미묘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당원들이 그 차이를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조금 갈라지지만 점점 가비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세훈과 박형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전륜이니 뭐니 하는 단체장들이 오세훈이 말고도 덜어 있어요. 네. 예,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박형준은 그 주장을 완전히 거둬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이 경쟁력 하나만 보고 지금 뭐 박형준은 뭐 오세훈과 가까워서 안 돼, 한동훈과 가까워서 안 돼, 전륜을 주장하니까 안 돼. 이런 프레임으로 박형준을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경선은 네. 1대1 구도로 압축됐잖아요. 예, 주진우랑 네. 둘이서.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인정할 건 늘 인정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때리고 법사위나 이런 데서 대여 투쟁은 잘했어요. 네. 반만 축내는 다른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보다는. 근데 이런 우려가 남아 있다는 거죠. 만약 주진우 의원이 파란을 일으켜서 박형준 시장을 꺾고 네. 부산시장 후보가 되거나 부산시장이 되었다고 치면 다시 친한계가 되지 않겠냐. 다시 한동훈과 손잡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제가 제기하는 우려가 아니라 당내에 저와 소통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야 그거 그렇게 될걸? 저랑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본인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선을 그렇죠. 제대로 치르려면. 뭐 저는 주진우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장해찬 부원장은 주진우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전 잘 알죠. 네.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이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이 믿었던 사람. 네. 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먼저 한동훈이 쪽으로 달려갔던 사람, 정치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할 때 가장 먼저 한동훈이 쪽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갔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 하면서 월급은 대통령한테 받았지만 이런 한동훈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정치판에 그동안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부원장 말씀대로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안 하겠다. 뭐 적어도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 고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리고 자기는 정치하기 전부터 정치하고 난 이후에 늘 이재명과 싸웠지 한동훈 똘마니 노릇은 한 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언젠가는 사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진우를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을 각별히 아낄 이유도 없고 또 각별히 제가 깎아내릴 이유도 없는데 기왕에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까지 했으니까 잘 완주했으면 좋겠고 누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부산시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식으로 정말 제대로 꼽히기도 전에 꺾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자기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개인 감정 웬만하면 안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대여 투쟁 잘하는 걸 제가 늘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당원과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냥 침묵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의 잘못을 지적하고 본인이 과거 친한계의 핵심이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한동훈과 함께하지 않는다. 거기야말로 절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당원들이 뭔가 들여다보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재명이랑 잘 싸워도 한동훈 묻으면 보수에서는 정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주진우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단계 사태 때 당 법률위원장인가 하면서 한동훈이보다 더 한동훈스럽게 한동훈 단계 사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옹호하고 비호하고 했던 주진우는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정치인으로 아마 주진우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알렸던 때가 그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그 사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주진우를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온 동네에서 전륜 하는데요. 저는 절한이 더 시급하다. 보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기 위해서는 절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한동훈이랑 같이 사진 찍고 대구 따라가고 부산 따라가는 의원들 보세요. 2026년이 다음 총선이죠. 2028년이 다음 8년, 총선이죠. 2년 뒤에. 절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시 국회의원 못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일님의 슈퍼챗 소개해드릴게요. 과거에는 보수 진영의 김동길 박사님이 원로였다면 지금은 고성국 박사님이 정론의 큰 어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이고 네, 무슨 말씀을. 이병일님이 응원의 메시지 그건 너무 보내주셨습니다. 무거워서 저는 그 역할 못합니다. 제가 맨날 대부님 부르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7,0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모로 보수 진영이 쪼개지고 어렵고 상처받고 위축된 시기임에도 이 퇴근 시간대에 7,000분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볼 수 있게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아까 예고했던 대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짧게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 김태형 지사와는 다릅니다. 당이 노선 안 바꿔주면 나는 불출마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 정치평론 하면서 이런 자 처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노선에 자기를 맞추든지 네.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지가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자기하고 노선이 같은 당을 찾아가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한테 당의 노선을 맞추라고 주장하는 건 내 처음 봐요. 이건 전 세계 정당 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아니 무슨 팀보다 위대한 선수, 그러니까 당보다 위대한 후보인 건가요? 당 노선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이 당은 절대 떠날 수 없어. 네. 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당권을 잡고 당권을 가지고서 당 노선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직접 당권을 잡고 당 노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지한테 맞춰라 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는 좀 보다 처음 보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별명이 맞는 것 같아요. 별명? 네. 오세훈이를 5살 훈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뭐 좌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오세훈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들 불렀어요. 이게 딱 그 수준 아닌가요? 네. 지난번에 벌써 20년 전인데 무상급식 가지고 장난치다가 네. 그야말로 어린애 불장난 잠깐 하듯이 하다가 정말 산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정이 시작되고 서울시가 좌파와 참여연대 민노총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도 딱 5살 어린애처럼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공천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아주 홀가분하게 탁 잘라버렸으면 딱 좋겠어요. 뭐 컷오프라는 말도 붙일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지금 다들 야 이상규 막 이러잖아요. 네. 예? 아니 얼마나 좋은 후보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공간이가 오세훈이라는 이 걸림돌을 걷어 치워버리고 옆으로 치워버리고 진짜 이제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하고 추가 모집을 더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오세훈이가 아무리 저래도 경선에는 나올 거라고들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나 뭐 여론조사, 인지도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정치인들도 뜻을 접은 정치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걸림돌을 공관위가 딱 옆으로 치워주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그야말로 대범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말을 했네요. 안 될 선거에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다. 근데 한편 공관위는 기강을 세워야 되지만 예. 그래도 추가 공모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뭐 오 시장이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서울시장을 4번 했으면 여러분 대통령은 진즉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2번만 해도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4번 했는데 대선 지지율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선과는 영영 인연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급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경선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은 보수 진영에서 대권 후보나 당대표가 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공간이나 당 지도부는 정무적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거고 더 이상의 어떤 보수파의 대권 주자나 당권 주자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로써 원래도 얼마 없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참 국민의힘 보면 깝깝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유튜버들과 스피커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다소 민감한 이야기 하나만 제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막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싶은 건 아닌데 최근 전한길 강사의 여러 발언들이 보수 진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해요. 네. 너무 잘못된 발언 아니냐, 장동혁 대표 그만 좀 흔들어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전한길 강사의 진정성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나뉘면서 보수 지지층과 유튜버들이 조금씩 약간 그로 인해 분열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박사님께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열이라기보다는 좀 혼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한길 대표를 좋아하거든요. 네. 또 전한길 대표가 이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그 열정과 투쟁력 이거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또 이 전한길 대표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네. 늘 그 진심이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들 다 평가를 하시잖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한길 대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전한길 대표의 그 발언이 진짜 진정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돼요. 뭐냐면, 아니, 이러다가 진짜 전한길의 진심으로, 청년 중심 신당이라도 창당을 하면 어떡하나? 이게 정치판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아까 협박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블러핑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기술상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협박의 한 방법이니까. 그러면 밀당도 하고 이를테면 너네 정 안 그러면 우리 신당 창당할 거야.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블러핑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전한길 대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뭉쳐진 사람이라 이걸 블러핑으로 하지 않고 진짜 할까 봐 좀 걱정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상처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우리가 100%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진짜 120% 딱 내 마음에 들었다, 내 이상형이야, 이래서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는 대개 한 80점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한 90점 정도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100점이냐 그러면 100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이 장동혁 대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당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특히 안에서 공격해야 되는 저 기회주의자, 기득권주의자, 배신자, 부역자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백날 직접 막 비판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때 더 강한 주장을 바깥에서 함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봐라.
아니 당장 우리 자유파가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 우리가 지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한동훈 쫓아내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윤석열과 절연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대통령과 함께 가야지라고 하지 않냐. 그 이분들 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선거에서 이기지 않냐. 라고 레버리지로 쓰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강한 주장을 할 때도 있어요. 네. 이게 다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술이라고 표현했지만 아트 오브 팔리틱스죠. 정치의 예술이죠. 근데 이런 것하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그냥 오로지 나는 진심에서 시작해 진심으로 끝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한길 대표가 진짜로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진짜 청년 중심 신당 창당 쪽으로 확 달려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게 블러핑 수준이 아니고 밀당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현실이 돼버리거든요. 일단 당을 창당하고 선거가 있는데 후보를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정당인데 선거가 오는데 어떻게 후보를 안 내요. 네, 예, 그래서 이른바 좀 폭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님의 방금 말씀은 굉장한 애정이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한길 대표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해봤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스팔트로 나왔습니까? 근데 그 아스팔트의 힘으로 현실의 결과를 못 바꿨거든요. 그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분들의 진정성도 필요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제도권 정치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상처있고 꼬꾸라지면, 국민의힘이 꼬꾸라지면 국민의힘의 나머지 의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더 강력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같은 뚝심 있는 정치인은 두 번 다시 탄생하지가 못할 겁니다. 봐라 저러더니 결국 망했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뭐 광장이나 아스팔트에 정치 이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게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네. 첫째는 좀 제대로 같이 싸우자.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 이런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좀 정치 진출의 길을 좀 국민의힘이 활짝 열어달라. 이거 두 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칼은 이 칼집에서 빼기 전이 무섭다. 일단 빼놓고 나면 이게 보잘것없는 이 몽땅자루 같은 이 단검일 수도 있잖아요. 칼집은 긴데. 그러니까 빼기 전에 칼집에서 빼기 전에 광화문 세력이 세이브 코리아 세력이 이 윤 어게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유우파 사당을 한번 봐라. 이게 집회할 때마다 막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으지 않냐. 너네 국민의힘 총동원 해봤자 5천밖에 더 되냐. 우리가 한번 진짜 너네 마음에 안 들면 칼 뺄 수도 있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치열하게 싸우게끔 견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의 광장과 아스팔트에서 배출한 아주 훌륭한 정치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청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 칼집에 들어가 있는 채 이 힘을 행사를 해야죠. 근데 이걸 조금 이 힘이 지나쳐가지고 진짜 덜컥 이걸 뽑았어. 뽑았는데 진짜 강력한 이 장검이고 보검이면 참 좋겠는데 뽑았는데 이게 짜리몽땅한 이 단검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서로간한테 이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그 자유파 사당이 있잖아요. 네. 자유파 사당은 이미 칼집에서 뺀 상태라고요. 그 길건 짧건 간에 거기에 전한길 대표가 나도 칼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보잘것없는 칼로 결과가 나타나면 이거는 그 전한길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파 전체의 문제고 또 이걸 어쨌든 레버리지로 해서 국민의힘을 견인해내서 더 잘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과제 실현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유, 이 박사님. 점 좀 네. 신중하게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진영의 대부님답게 네, 애정어린 조언과 진단을 해주신 거 저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주제 정리하면서 욕먹을 각오로 여러분께 정말 진심 어린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저는 자유우파 사당과 우리도 함께 똘똘 뭉쳐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 막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당, 우리공화당 이 자유우파 사당에 국회의원 한 명이 없어요. 네. 국회의원 한 명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없으면 저 무도한 민주당과 이재명에 맞서서 우리가 화만 내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싸울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도 제가 당직자지만 저 의원들 맨날 의총열어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 보면 밉죠. 근데 밉다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떠나거나 국민의힘에 탈당해버리면 저 당은 점점 더 이상한 당이 돼요. 우리 당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장동영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고쳐 써야 되는 당입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 들으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막 토 나오는 저 좌파 정치인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정말 막 역겨워. 근데 그 좌파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이가 발굴해서 뭐 상고초려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냐면 저것들이 좌파 단체 활동을 쭉 해와요. 네. 쭉 해오고 이 좌파 단체들이 너네 말 안 들으면 우린 신당 창당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뒤로 가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 달면 진짜 당신을 위해서 뭐 모든 오물 뒤집어 쓰고 대신 투쟁할 거예요라고 이재명이도 설득을 해. 막 이렇게 해서 수십 명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예요. 응? 대표적으로 뭐 사람 이름 쭉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밀당하면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거는 좌파 단체가 훨씬 더 잘해요. 근데 그걸 이재명이나 누구한테 크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이거를 해내요. 그리고 정 생각이 다르면 조국이처럼 나가거나 뭐 진보당은 아예 이념이 다르니까 나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끼리 선거 때만 되면 잘 또 얘기하잖아요. 응? 당을 없애서 공천을 다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전략적 유연성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정치는 우리 자유파가 더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좌파들은 이념 정당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것들하고 함께 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쪼물락쪼물락 그려서 해냈냐? 김대중이가 그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달랐던, 같은 좌파지만 생각이 달랐던 김근태를 비롯해서 이 좌파 활동가들이 국회의원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한 게 김대중 때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제1세대가 김근태, 이해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훨씬 더 그런 전략적 유연성 발휘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한길 대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유파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자들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에도 있고 자유민주당에도 있고 우리공화당에도 있고 자유와혁신당에도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코리아에도 있고 광화문 세력한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참신한 인재들, 청년 인재들이 길거리에서 지금도 유튜브 들고 투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저 좌파 것들 중에 무슨 30대라고 해서 영입한 것들하고 1대1로 세워놓으면 딱 봐도 어이구 야 이거 진짜네라고 할 만한 우리 자유파 청년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최대한 정치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힘을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된다고요. 효과적으로. 그걸 무작정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 따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떼쓰듯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최근에 자유우파 4당 대표가 그런 면에서 이 전략적 지휘력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한길 대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유우파 전체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선용을 할까에 좀 고민을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지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총 비하인드, 결국 국민의힘이 결의문 작성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 주신 분이 네. 지금 분위기로는 결의문 작성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결의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권을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사과한다. 라는 두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고 합니다. 의원들 다수가 요구해서 이 결의문이 국민의힘 명의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하고 이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박사님? 결의문을 작성하면 이제 저걸 발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겠죠? 네, 아마 오늘 의총 정리되는 대로 오늘 저녁 중에 발표가 있겠죠, 아마도. 네. 저는 또 저런 일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엄격한 이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당의 모든 입장은 당 대표의 입장으로 나와야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네. 또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원내대표의 입장으로 나와야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거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의총에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 그것도 전원일치도 아닌 것 같은데 다수의 입장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입장문이 뭐 발표가 되면 내용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진짜 별거 아니다.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말하자면 걱정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하소연 같은 거를 담아서 무슨 정치적 입장문이라고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내에 맞아면 메이저리티 다수파가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드라마를 쓰면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당에서의 다수파가 되려면 국회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장동혁 대표를 조건 없이 따른다. 이 정도는 돼야 다수파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저 결의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런 결의문 자체에도 못 쓰게 한마디 해서 쓸데없는 짓 말라 하고 딱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힘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저 결의문은 무슨 내용이 담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총에서 분출된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들, 그 다수라는 게 대체로 기회주의자, 기득권자, 그리고 한동훈 배신자, 그 부역자들이 다수인 거예요, 지금. 그 다수의 입장이 정리돼서 발표된 것이므로 저는 저건 장동혁 대표의 한마디보다도 정치적으로는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달받아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의원총회도. 네. 저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그 수모와 모욕을 당하라고 하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 대표가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살기가 확 올라오는 기분인데요. 이때 지금 실망해서 탈당하고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 안 한다 해버리면 이 당은 정말 저 기회주의자들 손에 더 넘어가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가 이 당을 고쳤으면서 민주당을 무너뜨리고 이 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공사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럴수록 더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줘야 총선 공천하는 대표가 되어서 기초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집을 리모델링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나가면 이 집주인, 이상한 놈들이 집주인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금의 이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그 당내에서 취약한지, 그리고 그 얼마나 그 사악한 공격들을 받아왔는지, 이번이 처음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그동안 쭉 이런 일들이 몇 달간 계속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침내 선거를 앞두고서 그야말로 이 또 다른 또 한 번의 자중질환이 터져 나온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 흐려놓고 선거 지면은 장동혁 책임이라고 몰아붙일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의문 내용이 뭐든 간에 그 결의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정치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셔가지고 나 그럼 그만둘래? 이래버리면 장동혁 대표가 진짜 외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저것들은 뭐 국민의힘의 이런 결의문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저것들은 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다. 백해 무익한 자들이다. 이런 정도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장동혁을 흔들면 더 최악의 결과, 한동훈만 박수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도 3월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재의 어떤 결정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 출당 도의가 아니다. 놀랍게도 지난 3월 6일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러면 이 말하고 저러면 저 말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내가 소신이 있다, 소장파다, 개혁파다 하는 거 못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많이 입당해서 장동혁이 총선 공천권을 쥐고 이 당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도록 그 힘을 더욱더 줘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그 주요 당직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데, 그런데 알아도 말 못할 것들이 많은 거죠. 저 지금 몸살 날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당직자의 입장과 처지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알지만 더 자세하게 리얼하게 알지만 차마 방송하지 못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혼자 속으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몸살 나실 것 같은데, 지금 장예찬 부원장이 이런 정도면, 그러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떻겠어요? 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알고 있는 거는 장해찬 부원장보다 10배, 100배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수모를 견뎌야 돼도 10배, 100배 더 견뎌내는 게 장동혁 대표고 김민수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병나지 않고 그냥 저렇게 당무를 책임지고 감당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혀가 칼처럼 무섭다. 이게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요, 말 몇 마디도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고 사람 죽이는 곳이 정치판이에요. 정말 이 날카로운 칼 같은 이 혓바닥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한 대여섯 시간 이상 의총했죠? 네. 그러면서 한 사람 또는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몇 사람 앉혀놓고서 이 칼질들을 해댄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해찬 부원장 보기도 정말 딱한데, 거기에 더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특히 의총장에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앉아서 이걸 딱 견뎌냈을 텐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얼마나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걸 혼자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더 힘있게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합시다. 예, 오늘도 봐주신 분 감사하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더 많이 입당해 달라.
그리고 멸콩 천사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는 호소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5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